독립정신 43. 가보 을미 후에 일본과 아라사의 상황. 옛날부터 아라사 사람들의 정치적 목표는 오로지 남의 땅 빼앗는 것을 위주로 하였는데, 혹은 기회를 타서 계책을 부리거나, 혹은 은혜를 베풀어 나라 권력을 잡은 자들을 손안에 넣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려서 한 조각의 땅이라도 저희 세력 안에 넣으면 영원히 지 것을 만들어서 장차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커졌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를 보면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아라사가 동양에서 원한 것은 이 여러 나라들이 다 옛날같이 어두운 속에 있어서 세상 형편도 모르고 국권을 보호할 줄도 몰라서 점점 세잔하여가는 중에 저희 수단을 힘껏 부려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먼저 깨닫고 날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도리를 본받아 행함으로써 동양을 보전하겠다고 하여 끝내 갑오전쟁을 일으킨 후 대안으로 하여금 변혁하도록 권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고 나섰다. 그러자 각국이 헤아리기를 대안이 지 힘으로 변혁을 행하지 못하면 장차 국권이 위태해질 것이고, 그 국권이 위태하면 강포한 나라의 세력이 동양에서 자라날 것이니, 이는 각국이 대안과 통상하고 전교하는 일에 있어 다 같이 손해가 될 것이다. 어두문명한 나라가 대안으로 하여금 부강해지기에 힘쓰도록 권해야 될 터이지만, 만일 서양의 어느 나라가 상간하려고 하면 응당 이를 시기하는 세력이 생겨서 다툼의 단서가 생겨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이웃나라로서 대안의 사정도 다른 나라보다 자세히 알 것이고, 기양에 전쟁까지 일으켰으니 일본에 맡겨서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두루 편하다고 하여 일본의 뜻을 은근히 찬성하니, 일본이 홀로 대안의 정치 변혁을 도와줄 권리를 떠맡게 된 것이다. 아라사가 이것을 곧 눈의 가시로 여겨서 방해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일본으로 말하면 저의 나라 안에서도 백성들을 낱낱이 가르쳐서 아라사를 물리쳐 그 세력 안에 들지 않도록 만들고, 또한 대안에 와서도 저히 힘이 미치는 곳에서는 관원이나 백성에게 모두 이런 뜻으로 인도하니, 아라사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각국의 뜻을 따르면서 좋은 얼굴빛으로 따로 앉아서 구경하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속으로 불평함을 가득히 품고 항상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을미사면 민비살해 사건이 갑자기 생기자 각국이 다 일본 공사의 불법 행동을 비난하고, 또한 대안의 황실이 위태해졌어 조석 사이에 무슨 변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하였다. 몇몇 사람들이 속으로 영국과 미국 공사관으로 파천하시기를 의논하였으나, 황제는 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대안의 국권에 손해가 되므로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때 아라사가 이 기회를 타서 곧 그 공관을 빌려주기로 허락하고 정답게 맞아들이니, 이것이 을미년 1895년 12월 1일의 일이다. 밤새 정부가 뒤집히고 판국이 바뀌니 친일파 인사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앉아 아라사의 보호를 의지하고 전날에 하고 싶던 모든 일을 기탄 없이 행하였다. 그러면서 보호하여 주는 친구의 은혜도 감사히 여기고, 그 보호도 더욱 든든하기를 바라서 은밀히 금강과 철도와 벌목할 산림과 고기 잡는 어장과 그 외의 모든 이권들을 분분히 허락하고, 섬을 빌려주고, 해관, 세관의 세금 징수와 탁지 재정, 정부의 세입 세출을 관장하는 재정정책을 맡기고, 아라사 군사를 고용하여 사관을 교련하는 등 모든 국권을 날마다 깎고 줄여나갔다. 감소, 감멸, 소멸. 이때 백성들이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뜻있는 대속 간민들이 모여서 정치상의 득실을 의논하였는데, 당시 아라사가 우리 정부와 조약을 맺고 처령도를 군함에 쓸 석탄 조정소로 만들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라사의 사관과 고문관을 초빙하여 재정과 병권을 맡기는 것을 보고, 이에 반대하여 정부에 글을 올려 조약을 파기하라고 청하였다. 1. 처령도,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 영도, 목도라고 한다. 부산 안내의 천연적인 대의 방파제를 이루는 섬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부산 시내와의 사이에 놓여 있다. 면적 12제곱킬로미터. 그러자 정부에서 알아서 공간으로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 정부와 백성이 합의하여 우리나라 땅을 조금이라도 외국에 빌려주지 말라고 하니 저령도를 빌려줄 수 없노라고 하였다. 이에 아라사공사가 대답하기를 일본인이 기항에 월미도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지금은 육지와 연결돼 있다를 빌려 쓰고 있는 전례가 있기에 우리도 저령도를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 공사에게 이 사연에 대해 공문을 보내어 질의하였더니 일본 공사가 빌렸던 월미도를 도로 돌려보내면서 저령도 되찾기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아라사공사 또한 저령도를 돌려보내고 사관과 고문관을 다 철수하겠다고 하므로 우리 정부에서 그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주어서 보냈는데 이는 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서 관민이 한마음으로 국권을 보호한 최초의 일이다. 각국에서는 항상 백성의 뜻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백성이 깨어서 공법, 국제법의 구정을 어기지 않고 외국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고 그리하여 세상 형편을 바로 행하는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은 정부와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각국이 이 속사정을 알고 나서는 경쟁적으로 아라사와 같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이는 당초 통상조약에 각국을 평균히 대접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가령 아라사에 군강 하나를 주면 다른 나라들도 다 이와 같이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내 것을 남에게 줄수록 각국의 토색은 점점 더 심해지고 토색이 심할수록 국권은 더욱 상실되고 외국도 따라서 혼란해짐으로써 서로 간의 혐의와 갈등이 날마다 심해졌다. 이러므로 각국의 공론은 말하기를 대한의 독립권리는 이때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 그러나 대한정부에서는 세상 공론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들어도 또한 생각하지도 않고 다들 그 보호자만 깊이 의지하니 그 보호자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만족해하면서 마치 꼭두가 신호름하듯이 뒷줄을 잡아당기고 앉아서 각 기관, 신체의 각 부위를 놀리면서 은근히 세력을 확장하니 부지중의 가보 이전의 천국 하나가 또 생겨난 것과 같았다. 아라사는 본래 동양의 문명을 싫어하였는데 그러던 차에 대한의 신민들이 다같이 개화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음을 살피고는 간간히 속으로 전해주는 말이 나라마다 각각 지 풍속대로 행해야 하고 구태여 남의 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으며 또한 문명이라 하는 것은 야만인들이 본받아 행해야 하는 것인데 대한은 이미 예의지방은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이므로 교화가 남만 못하지 아니하며 풍속과 정치가 다 좋은데 새삼스레 무엇 때문에 문명하려 하는가. 상투가 아무리 길어도 부국강병에 손해될 것이 없고 소매가 아무리 넓어도 치국평민,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을 평안하게 함에 상관이 없다. 전제나 압제나 위에서 하시기에 달려있는데 어찌 백성이 감히 상관하겠는가. 저 역당들이 일본인들과 부동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몇 사람이 결탁함하여 군상의 권리를 빼앗아서 끝내는 화근이 군상에게 미칠 것이다. 아라사는 전체정치로서 천하의 강국이 되어 만국이 다 두려워하는 바이니 우리를 단단히 의지하면 일본이 감히 어찌할 수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장차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하였다. 이런 말이 의지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귀에 아주 깊이 박혔어 아라사를 믿는 마음이 곧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기대려는 것과 같았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불러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좋은 말로 다시 교류하는 정의를 친밀히 하려고 하면서 광도, 히로시마에서 을미사면의 주변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여 세상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한에서 망명해간 국사범들을 극력 보호하여 자기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다른 화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의 등급에 따라 계속 월급을 주어 우대하는 뜻을 보였는데 이는 각국에서 통행되는 관례다. 이는 원래 자기 나라의 권리와 명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문명화를 위해 힘쓰다가 국사범이 된 사람은 항상 특별히 대접하여 그 죄상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나라의 체면을 위하여 보호해주는 법인데
일본은 이런 뜻을 본받아 행한 것이지만 대한에서는 헤아리기를 일본이 역당들과 부동하여 기회를 얻어 우리 황실을 해롭게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품었다. 이런 의심은 더욱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겉으로는 비록 온화하고 좋아한 얼굴빛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얼음과 숯불처럼 되어 결단코 서로 화합할 수 없었다. 일본인들이 온갖 방법으로 시험하여 혹 달래기도 하고 혹 위협도 하여 전날의 세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효험이 없자 점점 물러갔다. 그때의 대한의 형편을 비유하자면 앞에는 이리가 달려들고 뒤에는 사자가 앉아서 호령하니 이리가 차마 먹이를 포기하고 물러가지 못하여 한 걸음 달려들면 사람은 곧 뒤로 물러서고 사자는 더욱 앞으로 나와서 점점 사자의 일만 좋게 만들어주니 끝내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줄 짐작하면서도 아직은 이리의 화 막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중간에서 따로 서기를 독립을 도모하지 못하니 일본의 모든 시도는 다 헛고생만 될 뿐이고 아라사의 기회만 점점 좋게 해줄 뿐이었다. 1896년 5월 14일에 아라사 공사 베베르 칼 이바노비치 베베와 일본 공사 소촌 수테랑 고무라 주테로 이 각각 그 정부의 명령을 받들고 대한에 관계된 일 때문에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체결된 조약의 공식 명칭은 베베루 소촌서 고무라 메모랜덤이다. 1. 대한의 대왕제께서 아라사 공간에서 황궁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는 자의로 결정하시도록 하되 만일 양국공사가 다 생각하기를 황국하신 후에라도 다른 염려가 없을 듯하다면 마땅히 황궁하시도록 권하며 일본이 검객들을 특별히 단속하여 책임지고 다른 변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대한정부의 모든 대신은 본래 대황제께서 택하시어 직무를 맡기시는 것인데 근래 수년 동안의 내각의 관원들과 다른 중심을 맡았던 이들 중에 심지가 관우한 자를 다 짐작하고 계시는 바이니 이후로는 양국 공사가 항상 대황제께 권하여 이런 사람을 가려내서 국정을 맡김으로써 관우한 덕으로 백성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한의 지금 정황에 따라 한양과 부산 사이의 전신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이 군사를 두어 합당하게 수비하되 만일 양국 공사의 의견이 합치될 때에는 속히 철수할 것이며 군사를 두는 장소로는 대구, 한양, 부산의 각 전보국에는 각각 50명씩 두고 그 외의 10곳에는 10명씩 두고 혹 기뉴한 곳이 있으면 헤아려서 두되 대한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평정되면 전부 다 철수할 것이다. 4. 한양과 각처의 통상 항구에서 한인들이 종종 일어나 일본인을 공격하니 일본은 부득이 군사를 두어 이를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아라사와의 일본 양국 공사가 약속하는 바는 일본에게 군사 3부대를 두는 것을 허락하되 2부대는 한양에 머무르고 1부대는 인천이나 원산에 두도록 한다. 다만 군사 수요는 한 부대에 200명을 넘기지 못하며 대한의 인심이 평정되면 곧 철수해야 한다. 아라사 또한 한양과 각처의 통상항구에 있는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를 두어 수비하되 그 수요는 일본 군사 수보다 많아서는 안되며 대한의 정황이 평정되기를 기다려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 1896년 5월 14일 산현유붕 야마가타 마리모토 명치초년의 구미를 시찰하고 징병제를 제정하였다. 후에 내상과 수상을 역임하였고 청해전쟁에서는 제1군사령관, 러일전쟁에서는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에 1896년에 아라사 황제가 등극하는 예시 황제직위식에 일본의 군부 대신 산현유붕 야마가타 아리모토의 경축 사절로 성 세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일본 정부의 명령을 근거로 대한에 관계된 일을 의논하였는데 6월 9일에 아라사의 외무 대신 신보팔나 보친왕과 내조목의 조약을 맺었다. 1. 신보팔나 보친왕 원문은 당시 청나라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을 한글로 표기하여 정확한 것을 알기 어렵다. 당시 러시아의 외무대신은 알렉세이 로마노프 로스토프스키였다. 네 조목의 조약을 맺다. 조약을 맺은 장소는 성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모스크바였다. 그래서 이를 모스크바 조약, 일명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이라고도 한다. 그 조약의 네 조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의 재정이 몹시 궁핍하니 급히 해결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R. 양국이 한양에 주재하는 공사에게 지시하여 대한 정부로 하여금 쓸데없는 잡다한 경비를 줄이고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하여 예산을 정하고 만일 정치상 급히 변역할 일이 있으나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양국 정부가 대신 의논하여 국채를 내어 쓰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 대안이 허다한 잡비를 줄여서 국채의 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후에는 양국은 대황제께 맡겨서 군사를 늘리고 순검을 더하는 일에 양국이 협조하거나 간섭하지 말 것이다. 3. 대안에 있는 전선은 지금은 일본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바이니 마땅히 일본 정부의 관할로 귀속시킬 것이다. 한양에서 아라사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아라사가 전보를 놓을 권리가 있으니 이후에 대안이 매입하여 차지할 만하게 되면 상당한 값을 정하여 사게 할 것이다. 4. 이상의 각 조목을 피차 비교하여 더욱 자세히 해석할 일이 있거나 혹은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아니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공평한 관원을 파견하여 화평하게 의논하도록 할 것이다. 1896년 6월 9일 러시아 전 수도 모스크바에서 협정. 이상 두 조약의 대강을 말하자면 정부 대신을 출처, 나쁜 사람은 해쫓고 좋은 사람은 올려 쓰는 일 하는 대한 정부의 권리에 양국이 관여한다고 하며 양국이 군사를 우리나라 대지에 두기로 하며 정부의 재정을 감당한다고 하였으며 전선을 놓을 권리가 있으니 있느니 없느니 하였는데 이것은 다 자유, 독립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다. 1. 양국이 대한의 독립을 진실로 존중한다면 대한정부에서 자원하여 청하더라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법, 국제법에 합당할 텐데 하물며 대한정부에서는 양국이 조약을 맺는데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끼리 따로 앉아서 대한에 관한 일을 어찌하자고 하여 마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의논하듯이 하여 더욱이 두 집에서 같이 기른 짐승을 가지고 말하듯이 하였으니 이 어찌 공법에 합당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 나라의 백성된 이들이라면 분하게 여길 줄 알아야 이런 일 당하는 수모를 면해볼 도리가 있을 것인데 이런 일 자체를 아는 자도 몇 안 되니 어찌 분한 생각이 날 수 있으며 혹 분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일 양국에 대해서만 분개할 뿐이다. 이런 분개는 실상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분개할수록 효험은 없고 도리어 자신에게만 해로울 것이다. 무릇 계명을 힘쓰는 세상에는 사람이 범사에 대해 그 실상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하였기에 남들이 우리의 정부에 대신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며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남들이 군사를 갖다 두어 저희끼리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전쟁과 모든 일을 어떻게 하였기에 남이 다 대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탓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전날에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못한 것만 후회하고 각자 분발하는 마음이 생겨서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이 있은 후에야 장래에 대한 여망, 아직 남은 희망이 생길 것이다. 18.